자, 안녕하세요. 부발중학교 학생 여러분. 자, 우리 오늘은 16강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2페이지, 9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처해 있는 어떤 국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북쪽에 있는 북방 유목민족과 그리고 남쪽에 있는 중국 이 사이에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어떻게 외교를 하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고, 고려는 사실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외교를 잘하는 나라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가 있었던 시대를 우리는 그 당시의 국제 질서를 다원적 국제 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10세기에서 12세기 사이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세력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당나라에게 약간 굴복하지 않으면 고구려처럼 멸망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극이 있고 그 극으로 하나로 쭉 모이는 그런 체제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다극 체제가 되어 있는 그런 다원적인 국제 질서가 만들어진 것이죠. 각 국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황제를 자칭하면서 독립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중국에 복속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바깥으로는 물론 중국한테 겉으로는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황제라고 한다 해서 외왕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국 역시도 송나라나 거란 같은 나라들도 이런 나라들을 모두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흐린 눈으로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고려의 경우에는 이때 고려도 이제 황제를 자칭했고요. 고려는 특히 스스로를 해동천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런 다원적 국제 질서 속에서 고려의 위치는 슈퍼을이었습니다. 분명히 중국이나 그리고 중국과 맞서는 북방민족인 거란족 이런 나라들보다는 객관적으로 1대1로는 싸우면 당연히 지죠. 그래서 약한 나라이기는 한데, 송나라와 거란과의 전쟁에서 이 둘이 싸우는데 누가 이길지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저울추, 캐스팅보드의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갑들한테 갑질을 하는 슈퍼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 고려의 지위를 알 수 있는 건 이 당시 고려가 여진이나 탐라를 복속하고 또 팔관회라고 하는 황제의 격식에 맞는 어떤 행사를 열기도 하고 스스로 외왕내제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원래 그렇게 처음부터 이랬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고려 역시도 이렇게 슈퍼을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나름 힘든, 그리고 결국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자, 바로 이 고려와 거란의 전쟁인데요. 고려와 거란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지역이 바로 요 강동 육주인데요. 강동 육주는 압록강의 동쪽에 있는 육주라는 뜻으로 압록강에서 이제 거란 군대가 도하하는 것을 계속 막을 수 있는 천예의 요새 역할을 했고 또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거란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동 육주가 건재했기 때문에 결국 거란과의 전쟁에서 고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거란의 맨 처음 침입 당시에는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활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서희는 안용진으로 쳐들어온 거란 군대에 맞서서 이제 외교를 잘해서 영토를 빼앗기기는커녕 오히려 강동 육주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을 거란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희의 외교로 강동 육주가 확보되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거란이 다시 한번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양규 혹은 강조, 하공진 이런 여러 장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약했던 장군이 바로 이 양규라고 하는 장군이고요. 양규가 이제 그 흥화진에서 이걸 방어하고 있다가 거란군을 크게 물리쳤고, 다만 거란 역시도 이때 나름 전력을 다해서 고려를 공격한 거라서
고려가 개경이 함락되고 왕이 피난 가는 등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가 고려의 승리라고 한다면 2차 전투는 고려도 크게 데미지를 입고 거란도 크게 데미지를 입었던 무승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차 침입의 경우에는 강감찬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귀주에서 거란군을 상대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 이 3차에 걸친 대전쟁을 통해서 고려가 이제 거란과의 어떤 관계에서 나름의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고려를 그냥 멸망시켜 버려가지고 얘네가 더 이상 그 우리에게 그 눈엣 가시 같은 고려를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고려가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란 입장에서도 고려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다음으로 한번 보면 고려에 이제 여진 정벌이 있는데요. 이렇게 거란과의 전쟁이 끝나고 약 100년 정도 뒤에 고려는 이번에는 동북 쪽으로의 영토 확장을 꾀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독특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전쟁이 어떤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는 외적과 맞서 싸우는 전쟁이었다면 고려의 이번 전쟁은 여진족에게 영토를 넓히기 위한 우리나라 입장에선 침략 전쟁이거든요. 자, 일단 보면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도를 하게 되고요. 윤관은 여진족이 살고 있는 이 동북 지역을 공격해서 여진족을 정벌하고 9개의 성을 쌓아서 이제 이 지역을 고려의 영토로 편입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위치는 사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흥평의 일대설은 폐기되었고요. 길주이 이남설 그리고 두만강 유역설이 거의 50대 50으로 팽팽하게 합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확실한 건 이들이 꽤 많은 영토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고려는 별무반이라고 해서 강력한 여진족의 군대에 맞서서 이제 새로운 군대를 만들었는데요. 여진족의 자랑인 이제 기병부대를 격파하기 위해서 신보군, 신기군, 항마군 등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만들었고 이 당시 건장한 20, 30대 성인 남성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17만의 대군을 구성해서 전쟁에 나서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은 처음에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어서 9개의 성을 빠르게 쌓는데 성공했는데 여진족 역시도 만만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 전투를 벌였고요. 결국 2년간의 전투 끝에 고려가 패배하면서 구성을 반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여진족은 이 전쟁을 계기로 오히려 더 똘똘 뭉치게 되면서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이후 거란족을 멸망시키고 송나라까지 밀어붙여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자 고려 역시도 처음에는 정벌의 대상으로 보고 그리고 되게 낮은 국가로 얕잡아봤던 여진족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데요. 이 당시 권력자였던 이자겸이 고려와의 4대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러니까 고려가 이 여진족한테 약간 숙이고 들어가는 4대 관계를 맺는 그런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결국에는 서경천도 운동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내용이죠. 자, 그러면 고려의 대외교류를 마지막으로 이제 단원을 끝내볼 텐데요. 고려의 대외교류는 심플하게 말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려는 친구는 가까이 두었죠. 당연히. 하지만 적은 더 가까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는 거란에 보내는 사신이 송나라에 보내는 사신의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다고 거란하고는 심지어 전쟁까지 했고 송나라와 고려의 관계는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란과 전쟁을 했었던 가상 적국인 거란과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란과의 교류는 주로 불교와 관련된 교류가 많았고요. 또 물자를 교류하기도 했었고 주로 국가가 주도하는 약간 공무역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송나라와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송나라는 고려가 선진 문물을 수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요. 뭐 인삼과 같은 특산물을 고려의 특산물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인삼이 지금도 유명한 거죠. 자, 그리고 송나라의 경우에는 송나라 상인에 의한 민간 무역이 주로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려는 여진, 일본, 아라비아 등과도 이제 무역을 했고 물자를 교환했고요. 특히 이 무역항으로서 가장 유명한 항구가
병난도입니다. 병난도는 서울로 따지면 인천처럼 그 당시 수도인 개경에 딸려있는 항구였고요. 이 무역 거점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 주로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해볼 거고요. 이제 학습지를 풀어봅시다.